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동산 세법의 김동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 이어서 양도소득세 중에 양도로 보는 것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107쪽이 되겠는데요. 자, 양도로 보는 경우 첫 번째 뭐가 있었나요? 박스 보세요. 매매는 경매, 공매, 활부, 매매 이런 게 있었죠. 교환이라는 것은 금전 이외의 재산을 서로 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쌍무계약이죠. 이렇게 교환이 이루어지게 되면 양측 모두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세 번째,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여러분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건물이나 또는 토지, 부동산을 어느 법인에다가 출자하게 되면 내 개인 소유 건물이 법인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겠죠? 이때 출자한 사람은 양도가 되겠고 법인은 취득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대물변제입니다. 타인에게 갚아야 할 채무를 금전으로 변제하지 않고 물건으로 변제하는 것을 대물변제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런 거 설명했죠. 남편하고 부인하고 협의 이혼하면서 남편이 위자료 대신에 아파트를 주고 상가를 주었다면 이것도 이자료의 대물변제로서 남편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이때 남편이 하나밖에 없는 1세대 1주택으로 위자료를 대물변제할 때는 2년 이상 보유한 것을 대물변제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1세대 1주택 하나밖에 없는데 1년 6개월 보유한 것을 부인에게 위자료로 줬다면 대물변제로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부인 잃고 아파트 잃고 뺏기고 세금 내고 참 이게 무슨 짓입니까? 자, 여러분 그런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잘 해야 많이 되겠죠. 자, 여섯 번째입니다. 조세의 물납이라고 나왔네요. 여러분 조세, 세금은 이런 게 있어요. 종합부동산세라든가 재산세라든가 상속세, 증여세, 물론 양도소득세도 있죠. 1천만 원을 초과할 때는 물납제도가 있습니다. 물납 1천만 원 초과할 때, 그래서 납부할 세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할 때 부동산으로 물납하는 것도 하나의 양도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거죠. 일곱 번째, 공유지분 유상이전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유상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대가성이 있는 거니까 여러분 민법 공유라고 들어보셨나요? 민법 262조부터 270조까지가 있는 게 공유입니다. 부동산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이 공유가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한 필지의 토지가 있는데 이때 갑, 을, 병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각각 지분권이 있어요. 3분의 1씩 공유하고 있는데 이때 병이 3분의 1 자기 지분을 갑에게 넘겼다면 갑은 3분의 2가 되겠죠. 즉 병의 지분을 갑에게 자기 지분만큼 3분의 1만큼을 양도했으니까 이것도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민법 시간에 이런 거 배웠나요? 이 갑을병 세 사람이 3분의 1씩 가지고 있는 것을 공유지분을 처분할 때는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이 처분할 수가 있지만, 이 병은 자기 지분 3분의 1에 대해서 제3자한테 얼마든지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즉 공유지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타인에게 유상으로 이전했다면 이것도 양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매매대금을 청산한 후에 소유권의 유상 반환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요 파는 사람, 매도인인데 누구한테 팔았어요. 소유권 넘겼죠. 그리고 돈 받았어요. 양도잖아요. 그런데 나는 잘못 판 것 같아. 근데 산 매수인도 잘못 산 것 같아. 그래서 협의해가지고 완전히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에서 다시
대금을 주고 소유권이 환원됐습니다. 바로 이것이 적법한 소유권 환원입니다. 쓰세요. 이 8번이 적법한 소유권 환원입니다. 적법. 적법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합법적이라는 거죠. 적법한 소유권 환원. 이거는 양도가 된다는 거죠. 적법하게 합법적으로 상대방한테 소유권이 넘어갔다가 다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이것도 양도가 되겠습니다. 9번째 수용인데요. 수용. 수용이라는 게 뭘까요? 내 개인 땅을 국가한테 뺏겠다는 거지요. 법률은 뭐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런 법률에 의해서 수용당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내 개인 땅이 있는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시설도로가 생기는 바람에 내 땅이 수용당했다면 당연히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아야 되겠죠. 수용당했습니다. 또는 내 부동산이 있는데 그 지역이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도시개발이 되는 바람에 수용당해서 보상금을 받았다. 이것도 유상 이전이기 때문에 양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10번 별표시 하시죠. 10번 별표시 부담부증여입니다. 별표시. 자, 오늘은 기본적인 것만 하고요. 나중에 또 사례 중심으로 강의할 때 또 해드리겠습니다. 문제풀이 할 때 부담부증여입니다. 증여는 증여인데 증여는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증여라고 하는데 부담부증여라고 하는 건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부담부증여란 증여자는 증여한 사람이거든요. 증여자의 채무를 받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중자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겁니다. 다시요. 증여자의 채무를 수중자가 갚는 조건으로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을 부담부 증여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양도인데요. 왜 부담부 증여가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보시죠. 갑이라는 사람이 말이죠.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했습니다. 1억. 그러면 이때 갑이라는 사람은 소유자이면서 채무자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 있어요. 을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아파트 3억짜리가 있는데 이 3억짜리를 증여하겠다. 3억짜리를 증여하겠다. 근데 조건이 있다. 내가 이 3억짜리가 있는데 이 3억짜리를 은행에 담보로 해서 1억이 설정된 근저당권이 있는데 빚이 있는데 네가 그것을 갚는 조건으로 내가 너한테 증여할 테니까 내 빚을 네가 갚는 조건으로 증여하겠다. 이것이 부담부 증여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 갑은 증여하는 사람이니까 증여자가 되겠고요. 을은 받는 사람이니까 수중자가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받아요, 안 받아요? 당연히 받겠죠. 받는 돈은 얼마인데? 아파트는 얼마인데? 3억. 증여자의 채무가 얼마입니까? 1억. 받고도 2억이 남잖아요. 즉 증여자의 채무를 수중자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갑의 채무 1억 원을 수중자가 은행에 갚겠다고 1억 채무액을 인수했습니다. 채무액 인수. 증여자의 채무를 수중자가 갚겠노라고 인수한 거라니까요. 이것을 부담부 증여라고 한다. 그 부담부 증여가 왜 양도가 되는지를 보실까요? 이때 수중자는 3억을 증여받았죠. 그러면 1억을 갚아야 되겠죠? 1억이 바로 뭐냐? 채무 인수액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수중자는 얼마를 받은 겁니까? 2억을 받은 거지요. 그래서 2억에 대해서는 수중자는 뭘 내느냐? 증여세를 내는 겁니다. 수중자는 2억에 대해서 뭘 낸다고요? 증여세를 내는 겁니다. 2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고, 그러면 이 증여자 1억 이 사람은
자기가 은행에 갚아야 할 1억 원을 얘가 대신 갚아주니까 갑은 을한테 1억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증여자는 1억을 뭘로 보느냐? 유상이전으로 보는 거예요. 대가성 있는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증여자 갑은 1억에 대해서 뭘 낸다? 양도소득세를 낸다는 거죠. 이게 부담부증여입니다. 그 부담부증여 1억에 대해서 양도로 본다는 거지요. 이 을은 2억에 대해서 증여로 본다는 겁니다. 즉 갑이 갚아야 할 채무 1억 원을 수중자가 인수했기 때문에 수중자가 갑에게 증여자에게 1억을 준 것으로 보는 겁니다. 법에서는. 그래서 증여자는 1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수중자는 2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이때 수중자는 3억을짜리를 받았으니까 3억에 대한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잘 들으세요. 3억에 대한 취득세를 내는데 1억은 대가성이 있는 거지요. 증여자가 갚아야 할 돈을 수중자가 대신 갚아주니까 수중자 입장에서는 1억에 대해서는 유상이전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취득세는 유상이전이냐 무상이전이냐에 따라서 취득세 세금이 달라지니까 2억에 대해서는 무상이전입니다. 그러니까 수중자는 3억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는데 1억에 대해서는 유상이전에 대한 취득세, 2억에 대해서는 무상이전에 대한 취득세를 낸다. 자, 지금 다시 정리합니다. 갑은 1억에 대한 양도소득세, 을은 2억에 대한 증여세, 2억에 대한 증여세, 그리고 3억에 대한 것은 취득세를 내는데 3억에 대한 취득세도 1억은 유상이전에 대한 취득세, 2억은 무상이전에 대한 취득세를 내고 2억에 대한 무상이전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는 것입니다. 좀 복잡하죠? 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응용력 배양하는 출제 문제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꼭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11번은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 추정 반증 제시다. 보세요. 이때 이 갑이 배우자입니다. 남편입니다. 그리고 이 수중자가 부인입니다. 남편이 부인한테 여보, 내가 당신에게 3억을 아파트를 줄 테니까 내 빚을 당신이 1억을 갚으시오. 이렇게 한다면 다 뭘로 보겠다는 겁니까? 증여로 보겠다는 겁니다. 증여로 보는데 만약에 그러한 그 갑이 남편이 갚아야 할 이런 채무를 부인이 변제했다면 이것도 부담부 증여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거기 보세요. 양도로 보는 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양도에 증여 추정 반증을 제시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남편이 부인에게 양도했어요. 아파트 10억짜리를. 그러면 남편이 부인에게 10억짜리를 양도했다? 양도 자체를 보지 않고 뭘로 본다고요? 증여로 보는 거예요. 증여 추정. 그런데 정말로 남편의 아파트를 부인이 자기 돈으로 직접 샀어요. 매매를 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남편 부동산을 부인이 샀다는 객관적인 입증 사실이 주어진다면 뭘로 보겠다는 거예요? 양도로 보겠다는 겁니다. 증여 추정 반증 제시. 나는 증여가 아니다. 즉 남편 아파트를 부인이 샀다. 또 남편의 빚을 부인이 객관적으로 갚았다. 이런 입증 사실이 있다면 이것도 양도가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양도로 보는 경우에 대법원 판례가 7가지가 나왔죠. 자, 지문을 읽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대물변제에 따른 토지의 양도 부분. 이건 이해 가시죠? 타인에게 갚아야 할 채무를 물건으로 변제했다면 대물변제로서 양도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 공동소유 건물을
공동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층별로 분할 등기하면서, 그죠? 공유 지분이 변경됐습니다. 공유 지분 변경, 그죠? 공유 지분이 변경되었다면 그 변경된 부분도 양도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층별로 분할 등기하면서요, 공유 지분이 변경되었다. 그러면 그 변경된 것도 대가성이 있는 걸로 봐야 돼요. 변경, 양도가 됩니다. 세 번째, 대물 변제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 그쵸? 조금 전에 나왔죠? 대물 변제, 소유권 이전 당연히 양도로 보는 겁니다. 네 번째, 이무경매 절차에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이것도 양도입니다. 여러분, 이무경매라고 하는 것은 주로 좀 어려운 용어인데요. 쓰세요. 이무경매. 이무경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좀 용어가 어려운데 담보권 실행입니다. 담보권 실행. 자,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에서 뭐 설정하죠? 은행에서 근저당권 설정합니다. 근저당권 설정. 은행에서 내가 1억을 빌려오게 되면 은행에서는 1억 2천이나 1억 3천, 120%나 130%의 채권 최고액을 설정합니다. (1억 3천) 진짜 빌려온 돈은 1억인데 은행에서는 1억 3천의 채권 최고액을 설정합니다. 왜? 채무자가 빚을 변제하지 못하고 연체되면 이자까지 붙고 또 이때 채무자가 계속 이자를 연체하게 되면, 그죠? 은행에서 금융기관에서는 채권 확보가 어렵다고 본다면 그 아파트에 대해서 근저당권 설정했으니까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바로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이 바로 뭐냐? 법원에다가 경매를 신청합니다. 그래서 은행, 금융기관이 법원에 경매 신청하는 것을 주로 뭐라고 한다? 이무경매라고 한다. 이무경매. 그러니까 이무경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그 자체는 빌려온 돈 못 갚으면 네가 알아서 해라, 이무적으로 처리해라. 이 임자는 맡길 임자입니다. 그죠? 맡긴다. 그래서 네가 알아서 채권을 회수해가라. 이것이 이무경매가 되겠는데요. 이런 이무경매에 의해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도 뭐가 된다? 양도가 된다는 겁니다. 자, 5번 별표시하세요. 5번. 판례입니다. 지금 토지를 내가 매수하는데요. 매수하는데 금원을 출자하였다가, 여기 금원이라고 하는 거 뭡니까? 금원.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금원. 돈. 금전. 토지를 매수하는데 금연을 출자하였다가 동토지 매각 후 출자액 이상으로 환급받았다. 여러분, 여러 사람이 뭐 1억짜리를 투자하는데, 토지를 사는데 뭐 5천만 원씩 두 사람이 투자했어요. 그래서 토지를 매수했죠. 공유자 2분의 1씩. 그랬다가 그 토지를 1억 3천만 원에 처분하고 대금을 받았다면 당연히 이것도 양도가 되겠죠. 출자액 이상으로 환급받았다. 그렇죠? 내가 5천만 원 투자해서 토지를 팔고 6,500만 원 받았다면 1,500만 원 이익 생겼잖아요. 이것도 양도다. 토지를 매수하는데 돈을 출자하였다가 그 토지를 매각 후 출자액 이상으로 환급받은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한다. 자, 6번도 별표시 하시고요. 판례입니다. 아까 이런 거 설명해. 적법하게 소유권이 이전된 매매 계약이 합법적으로 적법하게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이전됐어요. 나는 돈을 받고 상대방한테 소유권을 넘겼죠. 그런데 그 매매 계약이 계약 해제로 인해서, 계약 해제 줄쳐요. 계약 해제. 해제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계약 관계, 그 일시적인 거래 관계를 말하죠. 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었다. 줄쳐요. 소유권 환원. 이게 바로 뭐냐? 적법함. 소유권 환원입니다. 적법한 소유권 환원. 합법적으로 상대방한테 소유권이 넘어갔다가 매매 계약 해제로 합법적으로 다시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었다면 권리 변동이 있었잖아요. 그죠? 소유권이 넘어갔다가 다시 소유권이 넘어왔다. 역시 양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법하게 소유권이 이전된 매매 계약이 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당초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는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는 것입니다. 7번입니다. 토지의 하필을 목적으로 한 교환인 경우. 여러분, 하필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분필. 하나의 필지를 두 개 필지로 나누는 것을 분필이라고 하고, 여러 개의 필지를 하나로 합치는 것을 하필이라고 합니다. 하필을 목적으로 한 교환인 경우, 그렇죠? 교환도 양도가 되겠습니다. 교환이라고 하는 건 서로 바꾸는 거지요. 서로 내 토지하고 네 토지하고 서로 바꾸는 것을 교환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도 양도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입니다. 일정한 경우에는 유상양도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상 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데, 대표적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넘겨보세요.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환지처분입니다. 자, 환지처분 및 보류지 충당이라고 나왔죠, 거기. 보류지. 자, 이건 뭐냐면, 자, 제가 이런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지역이 공법에서 배울 겁니다. 도시개발법을 배울 텐데,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도시가 개발되는 거예요. 이렇게 도로도 생기고, 또 아파트 단지도 구성되고, 또 상업용 건물도, 상업지역도 발생하고, 각종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기반시설이, 시설물도 들어오고요. 또 인구가 도시개발이 되게 되면 인구가 유입되니까 공공기관도 들어오겠죠. 또 인구가 유입되니까 학교 부지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 땅이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도시개발됐어요. 그러면 요 땅 대신에 이렇게 토지 구획 정리해가지고 요렇게 새로운 땅을 받게 됐습니다. 종전 땅 대신에 새로운 땅 받는 걸 뭐라고 한다? 환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전 땅 대신에 새로운 땅 받는 환지는 양도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자, 환지에도 이런 게 있어요. 증한지가 있다는 건 뭘까요? 증한지가 있다는 것은 종전 땅 대신에 새로운 땅을 받았는데 더 많이 받았다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증한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만약에 가만지를 받았습니다. 적게 받았죠? 가만지. 적게 받았으면 적게 받은 거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받았겠죠. 그렇죠? 보상금 받았으니까 가만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야 됩니다. 가만지는 양도소득세. 그러나 그냥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그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보류지를 충당했어요. 자, 학교 부지를 만들었습니다. 학교 부지. 이게 보류지입니다. 보류지. 원래 채비지라고 하는 것은요, 사업 시행자가 공사 비용 대신에 토지로 충당하는 것을 채비지라고 하고요. 보류지라고 하는 것은 공공사업 시행자가, 그 사업 시행자가 공공기관, 학교 부지라든가 관공서 부지로 지정한 땅을 보류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지처분 및 보류지 충당에 대해서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거기 나왔죠? 환지처분에 의한 이전, 보류지 충당에 의한 소유권 이전, 충당. 이것은 양도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공동 소유하고 있는 지분을 단순히 분할했습니다. 분할. 지분의 변경이 없었죠? 공유 지분을
단순히 분할했다. 양도가 아닙니다. 네 번째, 채무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여러분 양도 담보라고 나왔죠. 거기 네 번째 양도 담보. 양도 담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타인한테 돈을 빌려오고 내 소유 부동산을 너에게 담보로 제공한다는데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조건으로 제공하는 것이 양도담보입니다. 내가 너에게 빌려온 돈 언제까지 주겠다. 이자는 어떻게 지급하겠다. 변제 기일은 언제고 변제 방법은 어떻게 되고 너에게 담보를 제공한다 이런 얘기죠. 양도담보. 빌려온 돈을 변제하지 못하면 너에게 완전히 소유권을 이전하겠다는 조건으로 제공하는 것이 양도담보인데요. 양도담보는 양도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명의신탁 해지가 되겠네요. 거기 아니다. 다섯 번째인가요? 매매원인 무효 판결에 의한 소유권 환원입니다. 자, 부동산 매매를 했는데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소송이 붙었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매매원인 무효 판결을 받았죠. 판결. 법원에서 매매원인 무효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입니다. 자, 매매에 의한, 여러분 내가 부동산을 팔았는데요. 너무 부당하게 거래를 했습니다. 사기로 부동산을 넘겼어요. 부정한 방법으로. 너무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했더니 법원에서 매매는 무효다 해서 상대한테 소유권 넘어갔다가 다시 내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온 거지요. 매매 원인 무효. 법원에서 무효입니다. 무효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이 환원되었다. 이건 양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 명의신탁 해지입니다. 명의신탁 해지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 원래는 명의신탁은 인정하지 않잖아요. 부동산도 실명제거든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있어가지고 실명제인데 상대방한테 명의만 빌렸다가 신탁했다가 다시 해지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이 환원되었다면 양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7번입니다. 재산분할 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입니다. 여러분 남편하고 부인하고 협의 원하는데요. 남편이 위자료를 안 줍니다. 이때 부인은 가정법원에다가 이혼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을 청구소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판사가 남편 재산 일부를 부인에게 줘라 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해가지고 남편 재산 일부가 부인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산분할 청구할 때는요. 이혼일로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2년입니다.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청구해야만이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부인들이 법원에다가 가정법원에다가 재산분할 청구하게 되면 거의 남편 재산의 50%가 주로 이전되고 있지요. 8번입니다. 매매계약 체결 후에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매매계약이 해지됐습니다. 잔금을 주기 전에 매매계약이 해지됐다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매매계약 체결한 후에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매매계약이 해지된 건 양도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남은 시간에 판례 몇 가지 소개하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